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저는 그 팀의 팀장님을 가장 존경하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 프로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주제를 거의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많은 라이브가 있고 여러 영상이 있어서 사실 뭐 매체에 대한 얘기나 뭐 세팅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너무 중복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의 그 중복된 주제 안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를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마케터 분들에게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영상을 보시는 광고주 분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매체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이전에 퍼포먼스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 광고 대행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혹은 이미 맡기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원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용민 프로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경력이 사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좀 많이 이제 쌓아온 경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광고주분들이 광고 대행을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때 어떤 포인트로 좀 다가가셔야 되는지 이 첫 단계잖아요. 이거부터 좀 저희가 세밀하게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심해서 주제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은 마치 이제 광고 대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쵸. 인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사실 광고 대행을 받아도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게 광고주분들의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팀장님께서 가끔 쓰시는 표현이지만 저희는 광고주분들이 언젠가는 졸업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만약에 대행을 해서 함께 성장을 한다면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만큼 큰 레퍼런스가 맞아요. 없거든요. 뭐 함께 하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광고 대행사 없이도 그쵸. 스스로 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브랜드까지 가려면 어떤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에 대한 자가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브랜드 현재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뒷부분에서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고 대행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야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을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광고 대행을 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에 그쵸. 대해서 네. 초반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줄만 적어놓으면. 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질문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이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 대행이라는 건 좀 영업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업 부서는 아니지만 영업을 초반에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초반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제 영업을 그렇죠.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 관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업을 할 때 이제 꼭 듣는 게 이겁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해도 됩니다. 혹은 그쵸. 광고 대행사 맞아요. 안 쓰면 안 되나요? 네. 라는 이제 취지의 좀 질문을 좀 많이 듣는데요. 그쵸. 뭐 답은 당연히 없이도 운영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뭐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는 게 이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정보가 워낙에 맞아요. 공개가 많이 되어 있고 네이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광고주분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그렇고 특히나 또 메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광고들은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혹은 뭐 개인이 광고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는데 다만 일부 인벤토리들은 저희를 거쳐야만 그렇죠. 진행 가능한 네. 광고들이 있죠. 네.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이제 구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대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라서 그렇죠. 직접 운영하실 수 있죠. 하셔도 무관하고 실제로 많이 또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마케팅 학교 보는 분들도 그쵸. 뭐 세팅법이나 혹은 중간중간 모르는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습니다. 저희 라이브 하면 항상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뭐 댓글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뭐 의견 물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는데 그렇게 배워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접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직접 할 수 없는 구자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걸 한번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구자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요. 대체로
어떤 뭐 매체사의 메인급 광고들은 그렇죠. 뭐 대행사라든지 혹은 대표적으로 좀 웹사를 거쳐야만 가능한 광고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 이제 PC 화면 켜면 보이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광고인데요. 이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구자가 타임보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단위로 부킹을 받고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못하는 이제 광고죠. 그렇다 보니 이전에 부킹을 할 때 그런 절차나 이런 안내 사항들을 네이버가 모두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랩사라든지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구조고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크리테오도 뭐 어떻게 보면 크리테오와 직접 컨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쵸. 크리테오의 상위 대행사라든지 뭐 저희 같은 대행사를 통해서 크리테오의 뭐 계정 생성이라든지 충전 세팅 진행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의 필요성은 필수는 아니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 없이도 직접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대행사를 활용하면 뭐가 좋은가? 뭐 필수적으로 대행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매체인데 대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나오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행사와 광고주 간의 어떤 정보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 광고 대행사가 초창기에 이렇게 나올 때에는 광고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거나 광고 쪽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행사를 어떻게 보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매체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만큼 모든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광고주와 이 대행사 간의 정보 격차를 어떻게 보면 판다라고 봤거든요. 저는 이제 정보 격차를 가지고 아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네 이거 혹시 아니? 모르면 대행사를 활용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예전에 그쵸. 어떤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정보 격차가 어떻게 보면 거의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정보들이 이렇게 쫙 널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도 저희가 접근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혹은 뭐 대부분의 레퍼런스라든지 어떤 광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혹은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다 액세스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그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는 훨씬 중요해진 맞아요. 시기이다. 그러니까 대행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를 활용하면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빠르게 알 수 있다가 제일 맞아요. 네. 큰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역을 보더라도 지금은 사실 충분히 찾아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대행사라고 하면 매체사랑 그래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또 지난주에 네이버를 또 방문해서 또 세미나를 듣고 왔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광고주들에게 실제 직접 운영하는 광고주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대행사 그리고 대행사 안에서도 상위 대행사에게만 먼저 앞으로의 네이버 광고의 흐름이나 어떤 광고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등등을 사실 공유를 먼저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먼저 선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대행사를 이용하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기존에 이미 많이 널려있는 정보들 중에서 앞으로 이 정보가 더 중요하다 저 정보는 이제 지났다 이런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보가 많다라고 하면 이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너도 나도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거라서 그 중에 정말 잘못된 것들도 너무나 많죠.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너무나 많은데 광고주분들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행사를 활용하거나 혹은 그런 전문적인 마케터를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대행사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단계였으면 지금은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물론 맞아요. 내부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간접 체험하는 게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이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저희가 지금 네.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너도 나도 그쵸.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예전에 이게 UCC 같은 어떤 맞아요. 그런 예전 개념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정보의 교류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올리고 공유하고 배우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중요해진 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성공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쵸. 이게 만약에 맞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건 저희는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은 2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종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이제 액션을 뭐 플랜을 짜고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여기서 이걸 취사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중요해진 건데 맞아요. 이게 대행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물론 광고주가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이전까지 해오던 광고라든지 어떤 사업을 영역을 계속 확장해오고 그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잘 되어 있는 곳이면 이거는 뭐 대행사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행사들이 갖고 있는 그 레퍼런스라고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경험과 실제로 어떤 실패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성공해본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패해본 경험이 많으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실패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경험이 이미 쌓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공보다는 저희는 수많은 그 성공을 내기 위한 실패의 과정들 이 단계가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고주분들도 광고 직접 운영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어딘가에서 보고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세팅했더니 결과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뭔가를 바꾸고 이게 계속해서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경험이 훨씬 많죠. 이게 뭐 수십 배, 수백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뭐 저희처럼 여러 광고주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에이전시라면은 마케터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할 텐데 한 명이 한 광고주만 맡는 구조라기보다는 그쵸. 여러 명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그쵸. 집단지성의 힘이 또 충분히 발휘가 되고 맞아요. 또 다양한 경험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뚜렷한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도 그쵸.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저희가 뭐 다른 뭐 마케터가 저희 회사 내에 다른 마케터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광고주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우리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는 굳이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무튼 여러 뭐 팀 단위로도 운영을 하고 여러 공동 운영 혹은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TF팀도 꾸려서 진행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장점이죠 레퍼런스라는 게 레퍼런스가 되는 네. 것들이 사실 광고주분들은 그 브랜드, 그 카테고리, 그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업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우리 업종에서는 이 방식대로 해야 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마케터마다 안 해본 업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업종을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이 업종에도 이런 전략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세팅이 맞을 수 있는데 자체에 대한 생각을 사실 환경적으로 광고주분들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제 대행사의 마케터분들 여러 업종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략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성과를 내는 게 조금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빠뜨린 건데 광고주분들이 뭐 예를 들어 성공한 경험,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잘 됐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쓰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맞아요. 요인 분석을 계속해요. 근데 맞아요. 광고주분이 혼자서 만약에 그 광고를 한다, 뭐 물론 이거 1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한 집단 내에서 그 리소스가 안 되는 게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사실 실패했다 안 나온다. 그럼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이게 왜 안 나왔을까? 어디서 문제였을까? 뭐가 원인이었을까를 딥하게 보는 경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고 어려울 수 싶으시지만 있어요. 보고 네. 싶으시지만 봐야 하는 것도 보통 알지만 못하기 모르죠. 때문에 맞아요.
저희 측에 만약에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 이제 저희 측으로 이제 문의 그쵸.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그분들은 학습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의지는 강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리소스 안 될 때.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대행사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광고주분들께서 좀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또 가장 큰 이유는 손이 빠릅니다. 그쵸. 이 용민 프로님이 아마 저희 회사에서 손이 제일 빠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손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손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손이 빠르면 뭐 일을 빨리 하나? 라고 이제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의 마케터의 역량을 자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손이 빠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터의 업무는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A부터 Z까지 해야 되는 모든 업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그러니까 업무에 관여하는 범위도 넓은데 손이 빠르면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를 고민하는 이 질 좋은 업무를 하는 시간 자체가 다른 마케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저는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제일 가장 큰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한 중간급 이상의 광고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실무자가 한 명이면 네. 조금 덜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 명이 있고 또 직급 체계가 나눠져 있으면 보통은 이제 가장 밑에 계신 분, 그러니까 가장 그쵸. 실무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랑 저희가 맞아요. 소통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컨펌을 받고 뭘 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이 빠르다라고 했던 건 분석이라든지 실질 집행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후 액션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 결과까지 나오는 그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쵸.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당이 감으로 할 아니니까. 수가 없어요. 예, 결과를 예측하는 게 뭐 언제 태어났다고 이렇게 되는 게 네. 아니라 저희가 현재 어떤 광고를 해야 되고 해왔고 그리고 그쵸. 타겟은 어떠한데 실제로 했더니 어떠하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뭐 추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내부의 실무자는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인하우스에 계신 어떤 뭐 대행사 담당자분들 이제 담당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대행사 마케터로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손이 빠르다, 처리가 빠르기 맞아요. 때문이다. 대행사 마케터들은 대부분 처리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저희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채팅이 올라왔는데 황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많이 남겨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빠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모든 업무 처리의 속도가 빠른 거 너무 이건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빠르게 처리를 해놓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광고주들 정말 분석 왜 실패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에이전시 마케터들은 조금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 용민 프로님이 손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점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광고주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손이 빠르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결국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어떤 소재 컨디션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려면 그런 소재를 썼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좋더라. 그럼 고객의 반응이 좋다라는 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고객들이 그 광고를 보고 들어왔을 때 뭐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니까 클릭률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판단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빠르면 이런 어떤 뭐 루틴이라든지 혹은 시스템을 또 직접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결국 손이 빨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채팅 한번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화 나누는 중에 아, 네. 너무 채팅 활발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백설기님이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 팬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은 본 것 콘텐츠. 같아요. 네. 네, 백설기님 많이 봤었고 라이브나 댓글에서 많이 뵀었던 분이라서 정말 좀 귀여운 기억이 프로필을 가지고 네, 계시네. 네. 남네요. 그리고 이가람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두 분 목소리부터 너무 프로페셔널 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민 프로가 목소리가 좋은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광고주분들이 그거 전화를 아닙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고주분들이 보통 카톡으로 문의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잘 파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지은님께서 안녕하십니까. 광고 대행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 많이 고민하셨을까요? 그 고민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공유해주세요. 할게요. 저희도 한번 듣겠습니다. 마케터를 쭈님인가요? 희망하는 제이 취준생이라고. 네. 마케터가 되기 전 필요한 역량 같은 거 사실 정말 오셔야 되나요? 마케터 뭐 쉽진 않죠. 쉽진 않고 사실 뭔가 필요한 역량 이것도 다양한 많죠. 마케터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마케터를 희망을 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뭐 조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기보다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뭘 얻었는지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의 고리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을 구매해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얻는 경험들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새로운 휴대폰 또 플래그십 버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사용하면서 그냥 뭐 좋네 뭐 예전 버전보다 그냥 뭐 덜하네 뭐 하네 아니면 좀 가볍네 무겁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샀지라는 경험을 계속해서 역순으로 좀 흘러가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마케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에서 이거는 왜 그렇지 하는 약간 인문학적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너무 중요해요.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저희 회사에서 그 OJT 기간 중에 제가 교육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신입 마케터분들에게 팁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방금 말해주신 거에 딱 동일한 성상이거든요. 외무새가 되라고요. 저는 왜 이거를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할까? 왜 20대가 이걸 이용할까? 이 광고 부자에서는 왜 소재가 중요할까? 항상 이 왜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해가 되고 경험이 먼저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미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외무새가 되라고 저는 팁을 많이 주는데 마케터에게 필요한 역량 사실 너무 많아요. 나열해드리자고 하면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냥 근본적으로 뭐 매체에 대한 뭐 경험, 지식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배제하고 어떤 거를 하시더라도 그냥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이 습관 정도만 길러주셔도 훨씬 마케터로서 근무를 하시기에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 외에 사실 실무적인 거야 아무리 취업을 준비하면서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실무하면서 배우는 게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뭔가 마인드적인 부분,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부분이 그 있어서. 댓글 써주신 걸 토대로 나는 왜 마케터가 되고자 하는가를 고민을 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답이 이제 나와요.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고 네.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역량이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어지면 아마 만약에 이제 취업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베이스가 없어서 대차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면접관 분들한테. 알고 보니 저희 이제 대학교 선배님들이셨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답변에 대한 것도 방금 이제 프로님이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왜 내가 마케터가 되고 싶은가를 고민하시면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리고 네. 나중에 혹시 저희 AMPM 글로벌에서 일하는 마케터가 되시면 요거 한번 저희한테 공유 주세요. 준 들어가는 분은 제가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유심히 뭉크님 네 꿀팁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행사를 활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되게 많죠. 대행이라는 게 결국엔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행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특히나 뭐 좋은 의미의 대행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대행사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돈이 많이 드는 대행사는 저는 웨딩 쪽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결혼 시장이 요즘에
뭐 저희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분들도 좀 많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어떤 그 관계자분들이 만든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맞아요. 이게 좋은 의미였다가 조금 많이 퇴색되면서 그 웨딩 쪽 대행은 안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받으시잖아요. 그 업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문화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네. 대행사를 활용하시면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이제 그 광고주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실패를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성공까지 가는 그 실패하는 과정들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값진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대행사라는 개념을 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웨딩 쪽에 있는 이런 대행을 하는 곳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사실 저는 일회성이 아닌 것들은 무조건 대행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케팅, 광고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거, 한 달 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있는 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건 반드시 대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일회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품이든 서비스든. 웨딩 같은 게 사실 그게 대표적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인생에 한 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가장 뭐 마음에 드는 거 혹은 이게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투자할 용의가 있다 보니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퀄리티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사서 이제 비용을 많이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드레스샵을 가면 드레스 금액을 모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내가 A 드레스가 마음에 들면 A 드레스가 신상인 거고요. B 드레스가 마음에 들면 B가 신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대행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행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그런 게 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고나 마케팅은 저희가 비용을 많이 남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관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일회성이 끝나죠.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용민 프로님 거의 매일 소통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거 로아스가 잘 나왔는데 광고비를 더 드리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의 로아스를 더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항상 광고비 줄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돈을 많이 쓰라고 절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직접.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당장의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혹은 장기적으로 우리와 우리 회사와 계속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행사를 활용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훨씬 많습니다. 경험을 그쵸.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혹은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좋은 대행사를 만약에 아직까지 못 만났다 하시면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업무 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마케터마다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역량과 인사이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의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업무다 보니까 이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가장 최선선에 있는 마케터랑 광고주 내부의 담당자나 대표님들 이 둘 간의 업무 케미가 맞으면 훨씬 더 성과가 잘 빠르게 나오고 이게 안 되면 이거 맞춰 나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 대행에 대해서 이 다음 주제에 말씀드리기 전에 대행을 맡기신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광고주분들도 저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업무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케터님도 저는 이런 스타일이다. 저의 업무 성향은 어떻다. 이거를 초반에 뭐 미팅을 하실 때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해드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그런 업무 합을 맞춰 나가기 위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행을 만약에 이제 맡기기 위해서 대행사를 찾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브랜드의 어떤 성장 그런 사이클이죠.
이제 신규 런칭한 브랜드 혹은 성장기 성숙기에 있는 브랜드인 경우로 나눠서 어떤 상황일 때 대행사를 좀 찾으면 좋을지, 그리고 찾았을 때는 대행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신규 런칭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신기해요.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는 아마 소비자들보다 이 신규 런칭 브랜드를 가장 빨리 많이 접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해요. 다들 이게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신규 런칭한 브랜드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살아남기 진짜 위해서 무궁무진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만 하는 숙명을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사업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좀 떠올렸으면 이제는 이걸 실현화시키기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 아이디어 스케치를 옛날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했다면 그 후에는 캐드에다가 뭐 캐드 이전에도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캐드에다가 하고 이제는 그 캐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려져 있는 도면이라든지 혹은 제품들을 3D 프린터로 뽑아낼 맞아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속도도 천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지 저는 또 궁금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는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한 도면도 있고 무튼 그래서 신규 런칭 브랜드가 이제 계속 생기는데 신규 런칭 브랜드라면 대행을 맡기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런칭 브랜드일 때 만약에 대행사를 활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규 런칭 브랜드는 뭐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죠. 그쵸. 만약에 신규 런칭했는데 대행사 없이 뭐 고공 행진해서 완전 그냥 쭉쭉 성장을 한다. 그러면 뭐 대행사 없이도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죠. 물론 부스트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행사가. 그런데 신규 런칭을 했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혹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가능성 혹은 경쟁사 대비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제품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사지? 뭐 저희가 오프라인 샵에서 보통 표현하는 걸로는 왜 이렇게 팔이 날리지? 라고 하잖아요. 손님들 없다고. 아니면 많이 들어오는데 왜 안 사지? 우리 이거 표현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행사 마케터는 광고 대행을 막 한다기보다 이런 분들과 대행을 할 때는 컨설턴트의 역할,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게 좀 네.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행사에는 동일한 업종 혹은 동일한 업종이 없더라도 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의 어떤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레퍼런스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런칭한 브랜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좀 밝혀줄 수가 있다. 등대 역할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런칭 브랜드에서 대행사를 활용할 때는 이런 정도로 좀 활용할 수가 있다. 컨설턴트의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가 만약에 없다면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시는데 그냥 홈페이지 만들고 오세요가 아니죠. 그렇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간편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들어서 오셨으면 뭔가 좀 충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뭐 스큐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 한두 개의 상품으로도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분들이 들어왔을 때 왜 신규 런칭한 브랜드이고 그리고 들어온 고객분들이 왜 이 제품을 구매를 해보셔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성을 좀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이 브랜드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품을 사고 맞아요. 경험을 해서 그 다음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 구매한 리뷰가 쌓이면서 이 한두 개만 있던 브랜드가 제품 한두 개만 있던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도 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뭐 떡잎부터 보고 저희가 물 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실 신규 런칭 브랜드는 꼭 제3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대행사를 이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브랜드 초기에는 이 브랜드의 뭐 슬로건, 컨셉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브랜드의 컨셉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성과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브랜드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신규 런칭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브랜드를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이 브랜드의 슬로건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들어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우리는 브랜딩도 알리고 싶고 퍼포먼스도 내고 싶고요. 뭐 세일즈도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러려면 더더욱 대행사가 필요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광고주분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컨셉, 슬로건, 브랜드성 소재는 초기에 런칭한 브랜드일수록 더더욱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브랜드 소재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사실 퍼포먼스 소재 없어요. 근데 그 브랜드는 이미 브랜드 로고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신규 런칭 브랜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말씀드려서.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브랜드에 대한 내용, 제품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외하고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하려면 이거는 대행사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제 대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신규 런칭 브랜드 입장에서 브랜딩 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 세터라고 있거든요. 네. 세터 대표님께서 유튜브 영상 올리신 게 있는데 인터뷰하신 게 있는데 거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 2년 동안은 거의 브랜딩은 손도 안 댔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브랜드 이제 가치를 넣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는 뭔가 이 제품을 먼저 팔고 고객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엄청 집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물론 업종이 패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의 철학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은 결국 브랜딩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그 브랜드를 그쵸. 느끼는 가치가 공통적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브랜드의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가 탄생한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브랜딩은 어떤 성장을 위한 동력은 맞지만 초기 성장 때는 브랜딩보다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그 기반을 다질 때에는 세일즈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브랜딩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려면 대행사의 역할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혼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그 기업 작다고 하고 뭐 작더라도 그 여러 명이서 분업을 하고 있다면 그 여러 명이서 할 수 있으면 으쌰으쌰 하시면서 대행사에 그냥 도움만 받으셔도 돼요. 맞아요. 네. 중간중간 조언이 필요한 것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것들만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활용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규 런칭했던 적이 뭐 머릿속으로 엊그제 같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벌써 성장을 하고 있고 혹은 이미 성숙해진 어떤 브랜드들도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이거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풀어서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오늘 시간상 모든 설명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보면요. 성장기, 성숙기 브랜드는 요 세 가지가 저는 큰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신규 런칭 브랜드에서는 대행사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그 부분에서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반대로 성장기 성숙기 브랜드는 브랜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다. 대행사를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일부러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브랜드 내부의 데이터는 이미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성장기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성숙기도 이미 어느 정도 기존 고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100% 활용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쵸. 100%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런데 브랜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활용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손빠른 대행사 에이전시 마케터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아레나리라고 하죠. 뭐 컨설팅을 요청을 해서 들어왔더니 보니까 성장기 혹은 성숙기 이미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여쭤봤더니 아 내부에서는 인력이 안 돼서 어떤 매체는 손이 안 닿더라. 혹은 맞아요. 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합계는 괜찮은데 더 어떻게 보면 나아가기 위해서 요청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 리소스가 많아서 혹은 다음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특히나 패션 쪽은 제가 패션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쪽은 이미 지금 여름 끝나가는데 겨울 시즌 이미 준비를 해야 그쵸. 되고요. 프로모션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저희 내년 뭐 상반기까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현재 데이터, 지금 그쵸. 지난 데이터를 그쵸. 분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맡겨서 그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했었는데 이뤘구나 혹은 이루지 못했구나, 이뤘으면 왜, 이루지 못했으면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대행사를 활용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아레날이 잘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뭐 대행사 마케터의 어떤 성장보다는 광고주의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쵸. 사실 성장기 성숙기에 있는 브랜드들은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가 그 정도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다양한 광고 매체도 접해보셨을 거고 직접 해보시고 여러 대행사도 이용해보시고 이런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밀한 뭔가 뭐 세팅이나 뭐 이런 뭐 대행 개념보다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브랜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소스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피드백 혹은 매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도, 사실 이 정도의 브랜드가 되면은 거의 뭐 데일리로 뭐 디테일하게 매체에 운영되고 있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더 좀 비전적으로 앞서서 나가서 뭐 프로모션 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디테일하게 매체에 대한 운영, 뭐 혹은 이런 뭐 세팅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대행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규 브랜드에서 대행사를 활용할 때는 마치 이제 컨설턴트라든지 길라잡이라든지 그쵸. 약간 도우미 역할인데, 성장기 성숙기 브랜드에서는 대행사 마케터와 이제 대행을 하시거나 대행사와 함께 협업을 하실 때는 마치 우리 회사의 그 마케팅 팀 없으면 마케팅 팀이고 있다면 뭐 마케터라든지 추가 스페셜리스트로 그쵸. 이제 마케터를 약간 그쵸. 채용해서 쓰는 것처럼 활용을 하시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매체 운영 피드백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조직 내에서는 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관성대로 운영을 맞아요. 하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뭐 대행사를 바꾸셔도 됩니다. 대행사를 바꿔가면서 피드백을 좀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피드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뭐 대부분의 대행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진짜 이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은 여기서 끝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광고주는 어떤 상황에서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전의 대전제가 어떤 광고주는 이라는 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광고주냐면 사실은 브랜드라고, 둘 다 지금 브랜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이냐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그냥 어떤 판매점, 쇼핑몰이냐 해서 브랜드에 가까울 때, 브랜드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대행사를 활용을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만약에 본인들이 자가 점검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은 다른 경쟁사들 잘 되고 있는 곳들, 나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회사들 보면서 조금씩 스스로 다 해보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뭐랄까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 그거는 진짜 저희 대행사도 그렇지만 컨설팅 업체들을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하셔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회사를 차렸는데 브랜드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아요. 브랜드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브랜드가 맞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냐라고 아마 회신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시스템을 갖추고 나중에 어떤 뭐 브랜드 뭐 슬로건이라든지 메시지를 좀 던져서 고객들을 좀 모으고 우리 고객들을 만들어서 어떤 큰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단계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거 해주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맞는 것 같다 정도는 되어야 대행사를 활용하실 때 진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품 꿈을 안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대행 의뢰를 하세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고 제품도 이제 나온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팔지, 누구에게 팔지, 이걸 어떻게 팔지, 팔아서 뭐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단계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가 나온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수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대행사의 역할이 크게 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대신에 사실 그런 브랜드로서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와 같은 대행사를 활용했을 때 충분히 누구나 인지할 만한 좋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또 마케터로서의 이제 거의 임무잖아요. 보람이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있는 어떤 이유죠.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광고를 운영하면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쌓였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 브랜드를 뭐 초기에 런칭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이 성장까지 만들어냈느냐,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성장을 시켰느냐가 가장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브랜드로서의 그런 항목들만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이런 광고 대행사의 좀 컨설팅을 받아보고 같이 이제 큰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광고 대행 꼭 받아야 할까요? 였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팀장님이랑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저희 사실 준비한 게 더 많아요. 네, 시간이 너무 벌써 많은데. 거의 50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고주분들 컨설팅을 많이 하고 뭐 저희 회사 채널에서도 뭐 컨설팅하거나 SOS 같은 영상들이 맞아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유선상으로 혹은 이제 메일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광고를 집행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편에서 2부로 맞아요. 이어지면서 네. 실제 광고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광고주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컨설팅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또 라이브 다음번에 맞아요. 좀 준비 좀 좋습니다.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사실 더 많지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저희가 하고자 했던 말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연락처 다 같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되도록 거의 몇 분 안에 다 직접적으로 뭐 연락처 뭐 핸드폰이나 뭐 사내 전화나 메일 나와 있는 거 연락 주시면 거의 바로 확인 가능하긴 합니다. 혹은 저희 뭐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구축하고 있는 여러 홈페이지들 중에 또 인사이트가 또 그렇죠. 담겨 있는 홈페이지들도 있고 또 뭐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희 측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이 주제 2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라이브 혹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광고 퍼포먼스 3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